실무 전략은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그러면 일단은 실패를 한번 조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달 가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중간 보고 정도의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발표가 끝난 이후에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마지막에 포커스 그리고이라고 오늘 오셨던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그 내용들을 담아서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던 내용은 지난 이사회 얘기한 것처럼 톡이라든지 언론 쪽이라든지 자료를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좀 전달을 하는 걸로 컨셉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포커스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수구 전략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뭐 의미는 붙였습니다만은 또 나름대로의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추구와 그렇지 않고 이제 긍정, 상생, 제도약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추구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5가지 7지점을 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봤고요. 이제 문제 제기입니다. 제일 큰 게 아마 저희들 100여 개 이상씩 이렇게 전국 단위로 재생사업지를 선정을 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23년도에 15개 확정은 지금 무병대사리기밖에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특가지구 같은 경우에도 금년 연말까지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가 안 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3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임대사업, 요즘 얘기하는 특화재생 제외한 우리 동네 살리기만 수당이 된다 그러면 15개소 정도만 지금 선정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상승 곡선을 그릴 때는 나름대로의 활동하시던 분이 뭔가 해봐야 되겠다 의욕이 넘치시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20년 이후부터 해서 조금씩 줄어들다가 22년에 들어오면서 대폭 축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는 저희들이 아마 답답함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뉴딜 사업의 위촉과 확장성에 대한 어떤 위촉에 관련되는 건 다들 공감하실 거고 이 사업이 계속 확장될 것이냐 지속될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은 중간지원 조직이 됐던 활동가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 내포를 하고 있고요. 법, 규정에 의해서는 장소 중심입니다. 통합 플랫폼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공동체와 지역 장소 중심의 통합 플랫폼적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목적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한계성은 저희들이 봉착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냐? 실패 사례는 누구든지 막 밤새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성공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잠시만. 경기를 얘기할까? 문경을 얘기할까? 아니야. 청주 문화재소치하는 얘기. 이러면서 성공에 대해서 확신감 있게 얘기하는 뉴딜 사업의 성공 사례가 지금 부재하다는 게 지금 저희들의 가장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게 또한 저희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눈치 보기식 없애는 건 아니니까 남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자꾸 떠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의 혼돈에서 오는 것이 아마 지금 현재 활동가분들이 가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재생 추구 전략이라고 했을 때에 이 자리를 도망가 버릴까 그냥 아니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볼까? 아니야. 우리 대안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세력가 잠시만 네가 사는지 내가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서로 눈치 보게 하는 게임과 같은 상황이 지금의 도시재생 사업의 상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오늘 이 내용을 한가라고 보니까 스톱되어 있습니다. 흑으로 넘어가 있는 우리 시티전 조직의 종합정보체계만 일정 부분 비용을 바꿔놓은 상태고 LH에서 운영을 하는 블로그는 흑에서 받아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안 보이죠. 항상 2022년 12월 31일자 이후부터 게시물이 전무하다. 원래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게시물 올라오는 제가 그런 이제 블로그의 활동들도 있고 그리고 북통부에도 사실상 제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금년 8월달에 나오는 자료가 다
그러면서 어제는 분명히 도시재생 추진단이 존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내년 2월달 되면 없어진대요. 지금 없어진다는 얘기가 엔딩에서 들었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한두 달 뒤에 아니면 하루 이틀 뒤에 다시 또 존치될 겁니다. 얘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오늘까지는 아마 도시재생 추진단이 해체가 되고 오늘까지 기속이 된다는 내용이 국토부의 방침이고요. 아마 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그렇게 안 했죠. 이병수 과장이 지금 현재 단장이 직무 대행을 하고 있다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 그 내용밖에 없어요. 직무 대행 유병수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해도 좀 심하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렇다면 560개소 금년도까지 575개나 되는 곳의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현재 중앙정부는 가지고 있느냐, 사업들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지 않고 이탈되고 있고 움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제일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게 2016년과 17년도에 선정해놨던 사업지들이 준공이 되고 있고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조직한테 그걸 마감해버려 이관이 되고 있는데 114개소나 되는 대한 대응책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체국이 안 만들어진 대단히 많습니다. 사관리 운영 지원에 관련되는 시설을 제작 안 하고 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처하고 통합을 하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매년마다 또는 매 분기마다 매 반기마다 추진 실적을 국토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있고 허브에서 집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볼 방법이 없다. 꼭 보려고 할 방법도 있습니다.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불편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채택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왼쪽 가야 되는지 오른쪽 가야 되는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지금 현재 강로 꽉 막혀가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100개소 정도 선정되고 발굴하고 용량 강화하고 미준공 거점 시설에 대한 계획 대비 이행 충실 의무시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제 설문지를 통해서 정리해 나오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가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 단체장님 마음대로 하고 있다. 거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활성화 전략계획은 강력에서 하지만은 사실상 활성화 계획은 시장 군수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 군수가 갑자기 그거 필요 없어. 뭐 갑자기 식량단체 누구한테 이 시설을 줘. 라고 했을 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법적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340개 마동걸 사업에 대한 대응 진행을 가지고 없습니다. 신호등 체계 때문에 예산 삭감한다 그러는데 삭감하면 안 됩니다라고 복수하는 지자체는 있는데 당초 약속을 했는 거기 때문에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또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말 안 들으면 이제 꽃감을 뺐듯이 예산을 뺏어 버리니까 강력이든 기초든 활동가든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네 말 안 들어 그럼 네 빨간 신호등 30% 삭감. 그러니까 네 노란 신호등 10% 삭감. 근데 그래도 녹색이냐? 그러면 전체 줄게. 참고로 우리 문경에서 저까지 시설에 맞는데 우리도 18학이 삭감이 됐죠. 68학 삭감인데 그나마 과장님이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68학 삭감인데 50억 보이콧했다. 18억만 삭감이 됐어. 얼마나 잘하는 얘기야. 개뿔이나 18억도 삭감이 삭감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현재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 설문지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된 내용하고 추진 실적 관련된 내용 등 수연 활동 및 에어비 개선에 관련된 사항들 중국 언론 사업지에 대한 사업을 운영에 관련된 것 우수 사례 발굴을 하고 타지자 확산하는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좀 적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기술식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이 임시는 하지 않았는 것 같고요. 올 연말이나 아니면 연말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활동가 네트워크에서만이라도 우수한 사례가 봤으면 우리가 상장 말고 다음은 상품권에다 넣어줘서 그분들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것 때문에 이사회에 그런 얘기가 제가 던졌던 겁니다. 왜 지금까지 저희들은 헌신과 봉사는 얘기하는데 헌신과 봉사에 따른 어떤 보상이 현재 받는 높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저희들 한 200구 정도의 성문지를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은 단순하게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빈도 측정만 했습니다만은 오늘 끝나고 좀 더 보완을 받는다면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차 분석이라든지 회계하고 요인 분석까지 같이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실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커스 그룹에 오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좀 들어서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저희들이 범위 확정을 했고 개발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조사를 할 거고요. 정선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의견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 연말 안으로 좀 어설프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걸로 활동을 이사에서 의견을 내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로 오셨던 분들은 오시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온 거를 10페이지 이내로 가급적인 의견이 있으면 좀 전달을 해주시면 이 내용에 좀 충실하게 담아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 뭐 그러면 안 돼. 우리 정선에 우리 얘들한테도 먼지 보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좀 주셔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목소리가 좀 전달이 됐으면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던 인지도에 관련되는 사업 종료 이후의 사업 관리 계획이라든지 뭐 하드웨어 운영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10점 만점의 인지도 조사를 했는데 7점 만점 같은 게 대단히 높은 점수입니다. 지금 대부분 다 보통 이하의 점수가 나오고 있다는 게 다들 걱정하고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거 동기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가 검시를 하면서 사업 종료 이후에 사업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통 이하가 나옵니다. 최저점입니다. 관리 계획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응시를 했던 분이 지하철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중간지원 조직이라든지 주민까지도 다 포함해서 응시를 했던 빈도분들이 나왔던 답인데요. 계획이 없다. 그다음 특히 사람에 관련된 것. 더 5점 이하입니다. 10점 만점에. 보통 이하의 점수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나마 조금은 6점 이상 올라가는 게 사업관리 계획은 짜고 있습니다. 거점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하는 노력의 정도로만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관련된 대응책을 찾아내는 게 상당히 우리 활동과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연대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외부 사람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 얼굴을 때리는 행위고 가르침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금 쿠션적 언어를 좀 사용을 해서 얘기를 좀 표현할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뭐 별로 안 좋아한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고관리 계획은 진도하고 만족도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물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너희들 국무위원회까지 특임에서까지 활성화 계획을 인정을 해주고 승인을 해주고 예산 재정 지원을 확정을 했는데 장관 한 사람이 결정을 했는 것도 아니고 국무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그 계획대로 좀 하고 있느냐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연 많죠. 지금 이제 가장 큰 사연은 일본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핑계인 건데 결국은 우리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취지와 목적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장소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장소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 모든 사업들이 소프트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가 되고 있고 예시를 계하기가 결국은 누구의 애드립 중간지원 조직하고 주민 조직의 애드립에 의해서 그분들의 열정에 의해서 뭔가가 두각적으로 나오는 거지 논리적 모순 덩어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는데 뭐 장소 중심적으로 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니 설계 도시 한 계절식 단축 계획 한다 그랬잖아. 장소가 없어도 한다 그래서 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국토부의 지금까지 액션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를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비제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도시 문제에 기여를 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스스로 봤을 때에 그래도 7.4점으로 도시 문제에 기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 만족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만은 주민 활동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성도 있고 가도 있는데 성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 중에서 어느 것을 도드라지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가중사를 꺼지고 있는 거는 같이 좀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는 고민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다가 이제 역세권의 구도심 지역이라든지 실제 주거 지역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대산업지나 예비사업이나 기타 사업지로 하는 것들은 대단히 좀 적게 응시를 있는 게 사업입니다. 대부분 다가 보면 주거지 지원 사업들 중심으로 많이 일반 권리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응답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가 도시의 트렌드는 분명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선구자적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변함동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장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것 같아. 지가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지금 스스로가 본인은 역량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서 나아갔던 선배들은 역량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만 지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나 둘 단체장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보직을 잃어버리고 낭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낭인입니다, 낭인.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현사업 이후에도 저희는 출구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농촌에서 어촌과 병합에서 또 아니면 중기부의 로컬 크리에이터 하도 얘기합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 브랜딩이라고 얘기하는 상권 분야 쪽으로 이렇게 갈아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같이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분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토형 계획에 대한 민생제가 발전을 해서 국토공정에 대한 국토공정은 지금 정권에서 공작 상황이 있기도 하죠. 대안을 도시형 사업에서 강구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로지 주택에만 어떻게 3050이라고 하는 30만 주택 보급하고 지방이 50만 호에 주택 보급할 건가? 문재인 정권이 설정했는데 그것만 주안 향상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보호주택 지구 100만 입방비대에 관련되는 내용에 어제 이제 국회에 이거 통과됐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주판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도시는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선배들이 안 움직이시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향식 간접적 정책 수행이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예산 내려오면 움직이고 아니면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정책에 제일 처음에 단초를 그려놨던 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올리면 우리가 줄게라고 했는데 이제 올리는 놈이 없다. 우리끼리 있는 거 맞죠? 도청장 접시요. 나중에 혼날 거거든. 여러분 기초자치는 실현 대안 면식에 되게 소극적이다. 지방 소멸기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 또한 몇몇 데스크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꾼들의 입장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사실상 지방의 니즈를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 이유입니다. 중앙지역적인 대상 주민과 행정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일단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나. 아니 너무 자극적인가요? 다들 거짓말쟁이잖아요. 저도 거짓말쟁이입니다. 아닙니까? 마가는 만들면 거침실 운영을 해줄게 라고 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주민들한테 희망 공부를 하셨는데 막상 준공되고 나니까 글쎄 너희들이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꼭 줘야 되나? 안 주면 안 되나? 우리 규정이 없는데 상위 규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하나둘 떠나가게 만드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포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될 거고 주민의 헌신함에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하고 다시 관찰자가 됩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6년 전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대단히 실망을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민의 28%가 간설하겠다는 거예요. 참여하겠다는 게 28%고 감망하겠다는 게 58%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회귀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끼리 일이니까 너 알아서 해. 나는 내 주민인데 내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나는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주 있으니까 내 신경 안 써. 여러 가지 이런 지랄 같은 생각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체적 어림에 각자 도생을 추구해야 하는지 그냥 각자 도생하면 될까요? 저는 각자 도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가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못합니다.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건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당면 과제를 좀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자치복지 표준화해서 개발하고 제정을 한번 해봅시다. 주민공동체 활동과 운영인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 달리기 한번 만들어서 우리 제정을 한번 해보자. 이 뭐야? 왜 여기 막 생각나네? 통합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수정 한다고 했잖아. 통합 중간 지원 조직을 좀 출발해보는 게 어떨까? 도시 문제, 농촌 문제, 어촌 문제, 그리고 지방 소멸의 문제, 인구 감소의 통합을 할 수 있는 조금 어떨까? 내용이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일부는 진도가 나가고 있고 우리 문승남 씨 같은 경우는 그 박사 논문에 이 내용을 좀 열거를 해놨던데요. 사실상 NCS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NCS가 얼마나 국가 표준 정보잖아요. 도시재생 활동가분들의 표준 정보가 과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우리 오산인 것 같아요. 표준 정보를 하면 레벨 1에서 레벨 12까지의 순차적으로 진급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인사상에 득이 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에 성장할 수 있는 포커싱에 그룹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개만 돼가 있는 게 사실상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개만. 전제로 말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시 주민활동가의 정체성 확립이 꼭 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끝나면 없어지는 주민조직. 이걸 지금 우리 자꾸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고민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 사업의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을 너가 못 만들면 우리라도 좀 만들자. 활동은 내 토끼라도 좀 만들자. 머리는 안 되는데 조그만 머리라도 맞대면 안 될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자 도생을 생각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의 자원들하고 통합한 좀 팀플레이가 좀 필요하다. 상권이면 상권, 재생이면 재생, 일자리면 일자리, 청년의 사업의 사업들 통합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쪽에 가야 된다. 말을 좀 드리고 싶고 활동과 역량을 결집하고 성과를 공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축적하고 제한하고 시도할 필요는 꼭 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나 중앙지원조직이 각자 해야 될 내용 오늘 열거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국토부 얘기 다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거 가지고 여기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우리 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그 내용만 제가 옮겨내는 겁니다. 핵심적으로 하겠다, 국가재생하겠다, 우동산 하겠다, 인정사업 일부 하겠다, 삭감됐다가 내년에 3개 정도는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과 연도 국비 지원에 가감을 하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컨텐츠 사업은 국비는 앞으로 지원 못해주니까 지방에 너가 알아서 대응 투자해라. 다 열거됐던 내용들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국비 지원을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지방에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택도시기금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나간앱이라든지 주민조직이라든지 여기에서 한다 그러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을 하겠다. 스마트 재생하겠다라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걸 다 합쳐도 사실상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했던 가장 최소의 물량도 되지 않는 게 현실적 문제일 거고요. 지자체에서는 뭐 사업 통합조합이라든지 대형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추진 선정 사업 성과를 한번 관망을 해보겠다는 거고 소액의 자체 사업을 하는 것도 조금씩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예전만치는 않다. 예전에 소액의 자체 사업을 했던 목적성은 있었습니다. 뭐 국비 확보하기 위해 트레이닝을 차원에서 자원 발굴하는 차원에서 강원도형 소규모 재생 사업들, 경북형 소규모 등 이런 조그만 사업들은 있었는데 근데 우리 경북에서 많이 오시는데 경북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경북형 도시 재생은 없습니다. 단체적인 의지가 우리 그동안 선생님 했는 말 중에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출렁거립니다. 의지가. 오늘은 오르다가 내일은 내려가다 그런 입장이고요.
가부채 사업 연계하는 거하고 자체부터 재개발 사업원에 관련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 그 내용이고요. 중앙지원처 중에서 마중물 사업 추진하고 있고 농산업체 통합지원이고 가부채 연계 회복하는 게 신사업 발굴하는 쪽에 몰입하고 있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암울하고 답답하고 혼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멈춰 있어야 되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다른 사업을 갈아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너무 아깝다. 이대로 내가 갈아넣었던 영혼과 내 갈아넣었던 에너지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당면과 제 소감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축적되던 자원을 하루아침에 나는 모르겠어라고 이렇게 포기하는 게 얼마나 큰 국비적인 낭비이고 재원의 낭비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면 그냥 마지막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봅시다. 언제 뭐 잘한다라고 얘기 들을 때보다 잘 못한다 얘기 들을 때 많았지 않았느냐. 출구에서 탈출 전략 쓰지 마시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전략을 찾아서 혼자 찾지 말고 같이 찾아서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활동가 네트워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회원분들의 활동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해안을 고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와 판단 주시면 우리 홍비영시 점촌 사동의 현장지원센터장으로 있는 석주영 우리 활동가 네트워크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회의록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